다 하시고 혹시 보충이 필요하면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 끝나고 저번 주에 그 쌤 있죠? 아마 또 한번 제가 조리했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페이지는 8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은 2학기 내용이야. 그래서 넘겨보시면 또 도형 보이죠? 중간중간에. 도형이 또 나옵니다. 원도 나오고 도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형은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그림을 딱 보시면서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페이지 80쪽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 페이지가 80일 거예요. 5단, 여기가 3단원. 대단원 세 번째고, 자, 일단은 시작을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알겠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라는 거는, 자, 여러분 한번 시작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의 좋은 점을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여기 혹시 이런 것들 보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병정 중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통계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확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리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도 잘 들으세요. 처음이니까. 그동안도 저희가 통계라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혹시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랑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아마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혹시 여러분 뭔지 알아? 막대 그래프? 여러분 막대 모양의 이런 그래프 기억나? 이런 거? 이런 걸 부르죠. 막대 그래프.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써있죠. 이제 중1 때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선을 기억하는 선으로.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는데 사실 이런 활동도 통계라는 활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활동들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배울 때 우리가 시험 끝나면 항상 평균이라는 게 나오지. 평균 구하는 거 배웠죠.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이 지우나 뭐더라? 보통 평균 어떻게 구해요? 자료의 합을 개수분의 전체 자료의 값이야. 그럼 사실 읽지 말고 너네가 그냥 아는 거 있잖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게 얼마? 총 개수 아니에요? 그쵸? 자, 그게 사실은 오늘 배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또 나와서 이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별로 할 말이 없어. 이미 알고 있잖아. 어쨌든 그것도 통계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자, 중1 때 여러분들이 너 얼마 전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줄기와 이끌이 기억나? 한쪽이 줄기, 한쪽이 잎에서 막 그런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도 배웠잖아. 그리고 기억나? 도수 분포표라고 해서 0부터 10까지 5명, 10부터 20까지 7명 그런 것들 또 통계라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3 때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자, 요 두 가지를 배우면 통계가 끝납니다. 그냥 넘겨보실래요? 몇 장인지? 되게 얇아요, 통계가. 넘겨보시면 정말로 얇아. 이게 금방 끝날 거예요, 보면. 이게 다야. 지금 계획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전체는 딱 그냥 목요일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연체가. 그리고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요거를 배울 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사실 이거는 약간 고3 때 배워요.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걸 봤는데, 그럼 선생님, 통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만 통계 보이세요?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까 보신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평균 다 이게 통계라고 했잖아. 그럼 통계가 뭐예요? 자, 통계라는 것은요. 자, 이건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말이죠. 통계는 자료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이제 분석하는 활동이에요. 다시 통계라는 건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다음 장 가보시고 그동안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한테 막 자료를 줘요.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의 키를 모아놨다라든가 자료를 막 줘. 근데 그때 보시면 막 이게 뿔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런 걸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지. 어떤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표로 기억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활동인 거고 실제 정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요, 이 정리하는 게 아까 밑에 보시면 어쩌면 초등학생 때부터 중1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어떤 꺾은선 그래프라든가 도수 분포표
줄기와 잎은요 사실은 정리하는 거. 그치? 자, 여러분들 기억나? 막 정리하는 거. 이걸.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다? 중3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분석하는 활동이에요. 이게 중3입니다. 이제 뒤가 오시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게 또 총출동합니다. 뭐 줄기와 잎, 도수 분포표, 뭐 여러 가지 줍니다. 뭐 막대 그래프 주면서 이제는 분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배우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사실 뭐 이제 보시면 이게 뭐식인가, 이거 뭐 무슨 포도인가, 이거 포도 아니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할 건데, 자 대표값 요거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하루 만에 끝납니다. 대표값은. 그리고 3포도라는 거는 다음 금요일 날, 참고로 제가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값 오늘 배운 거 복습을 쫙 할 거고, 그날 여기 승우랑 민석이는 제가 조금 더 고난도 문제 도와줄 거예요. 바꿔서. 그리고 요거는 금요일에 할 건데요. 자, 대표값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대표, 그 자료의 대표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배운 평균이 있죠. 사실 그 평균이 미리 말하자면 대표값 중 하나입니다. 이해돼? 그럼 사실 평균이 뭐예요? 평균을 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뭐야? 우리 반을 대표하는 점수야. 그렇지? 이미 그게 대표값이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제 3포도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쉬워서 조금 더 분석을 하는 게 3포도라는 건데 나중에 소개드릴게요. 알겠지? 자, 다음 장에 밑에 가시면요. 자, 요 책의 또 이제 특징 중 하나죠. 준비학습이라고 있어. 너네가 이제 그동안 배운 뭐 1번 문제는 평균, 2번 문제는 이제 중1 때 배운 줄기와 잎이라고 해서 어떤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걸 할 줄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해를 하면 되고 솔직히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많지도 않고. 사실 옛날에는 좀 양이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요. 막 그냥 커트되면서 이제는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딱 다음 주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전까지 이 통계를 계속 반복 복습할 겁니다. 4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2차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민석이랑 승호도 이거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할게요. 자, 제가 시간이 오래 못 드리고 딱 1분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 여러분이 뭐 시험 끝나면 항상 궁금하죠? 평균 몇 점인지. 통계라는 거는 이거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많이 할 거야. 어차피 여러분이 집에서 그 방 청소하는 것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어떤 자료들을 쫙 주면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걸 보고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1 때 여러분이 해본 적 있단 말이지. 우리 준혁이 기억나지? 보통 마지막에 나와요.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줄기와 잎, 도수 분포표, 다각형. 그런 것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평균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혜린아 정답 얼마 나왔어요? 8시. 여러분 여기 써있긴 하죠, 실은요. 실제로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총 10명이잖아. 나누기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요게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얘네가 너무 알 거예요. 할 줄 아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할게.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 대표값이라는 거예요. 즉 어쩌면 이 숫자들을 대표하는 게 8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대략.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중1 때 배웠던 뭐다?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도훈아. 자,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줄기와 잎을. 자, 여러분들 혹시 요거 18인 거 다들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아, 뭔가 불안한데? 자, 지금부터 하나 시킬 게 있어요. 오른쪽에다가 이거 쫙 써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여기 지금 표 안에 들어있는 줄기하입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차피 이제 요게 살짝 유형 문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그동안 배웠던 저런 정리하는 방법들이 총 나옵니다. 막대기도 나오고요. 꺾은 선 나오고요. 줄기가 인 나오고요.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제가 한 명씩 물어볼게요. 한 줄씩 말해줘. 자, 민주야. 첫 번째 라인 해석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봐봐. 여러분 보통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너네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그래서 요거는 6으로 해석해라. 요게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보셨다면 아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구나. 가 되니까 0, 6은 6이겠죠. 자, 준영은 여기 두 번째 라인을 해석하면 뭐예요? 14, 14. 너는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재훈아, 요거 해석하면 뭐예요? 21, 22, 그렇죠. 그리고 혜린아, 요 맨 밑에 해석하면 뭐예요? 30, 32, 35. 그렇죠. 어차피 요게 오늘 문제 푸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잘 보이잖아요. 알겠지? 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어차피 요게 이제 요 정리된 걸 보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 강준이 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다? 사실상 뭐다? 입회 개수랑 같다라고 기억할 건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총 11명입니다. 11명. 그리고 3번이 자, 빨국표 표기 횟수가 적은 쪽에서 9번째. 자, 그럼 적은 쪽이 여기죠. 여기서 9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번째는 30회 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장의 제목 보시면 자,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대표값이란 걸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판에다가 간단히 필기해 볼게요. 자, 대표값은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까 말했지만 이미 하나 알고 있다고. 이 평균이라는 게 이제 큰 의미에서 대표값 중 하나입니다. 그럼 자, 대표값을 자, 말 그대로 지워놔. 자, 봐봐, 이거 보세요. 우리 수학 시간이지. 이런 거 역사책처럼 외우지 마세요. 우리 느낌만 알면 돼. 자, 말 그대로 대표값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대표값이 뭘 것 같아요? 대표하는 거. 그럼 맞아요, 사실은.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우리 반에 반장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어쩌면요,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라는 친구는 가장 무난해. 이해돼? 가장 무난하게 그냥 대표를 쓸만하다는 거지. 이해돼? 자, 앞으로 살면서는 사실 얘네들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 건데, 자, 잘 봐. 오늘 공부하는 방식이야. 이름 안에 구하는 방법이 써 있어요. 자, 적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평균을 넘어갈게요. 이미 구할 줄 아시니까. 자,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제가 느낌에 중앙값은 누구를 대표로 하는 걸까? 말 그대로. 누구? 그럼 중앙값은요, 누구를 대표로 한다는 얘기일까? 그럼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표로 하자가 중앙값입니다. 설명 끝.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쩌면 좀 단순한 생각인데, 우리 반의 대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반의 대표를 누굴 정하냐면요, 우리 반 애들을 키순으로 쫙 세워. 그리고 키가 정중앙이겠지. 걔를 대표로 하는 거야. 혹은 우리 반에 성적이 나왔잖아. 성적을 쫙 줄을 세워.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 대표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 뭐 너무 기본 문제지만 처음이니까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자료들을 쫙 주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해보라고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중앙값은 누구일까요? 자,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건데,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중앙값은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일단은 구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 얘를 크기 순으로 정리부터 해야 돼요. 항상. 정리 먼저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선생님 중앙이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 순으로 쫙 정리하신 다음에 중앙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얘를요 한번 재정리해 보시면 3, 3, 4, 7, 8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중앙값은 민주야 누굴 것 같아? 4. 그럼 3이랑 4라고 사. 얘가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그냥 우리 반의 대표를 중앙에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긴 하죠. 이해돼요? 중앙값?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울 중앙값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최빈값 설명 바로 갑니다. 자, 적으세요.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역시나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혹시 그럼 최는 뭘까요? 느낌이? 가장 뭐 그런 어떤 영어로 치면 최고할 때 최 같은 거예요. 최. 자, 혹시 그럼 빈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럼 영어에 빈도 부사 아세요? 그게 뭐예요? sometimes, often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빈도, 횟수 같은 거. 이해돼?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섞어볼까요? 누구를 대표로 하자? 가장 많이 있는 걸 대표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대표가 제우나 누굴까요? 누가 제일 지금 많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3? 3이죠. 요게 최빈값입니다. 이해돼? 3이 두 개 있잖아요. 이런 걸 대표로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 자, 여러분 오늘은 사실 어쩌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게 그러니까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 대표값은 총 3가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실제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평균은 이미 저희가 초6 때 배웠다고 아까 써있더라고요. 배웠고.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장 중앙에 있는 걸 대표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정리 먼저 해야 됩니다. 중앙값은요, 정리를 먼저 하고 중앙이에요. 그리고 최빈값은 이름 그대로 가장 많이 있는 걸 대표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 있죠. 사실 반장 선거가 최빈값이에요. 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뽑히는 게 대표잖아요. 이해돼요? 실제로 많이 드는 예시가 최빈값 예시가 반장 선거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사실 오늘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관련 문제들이 이제 뭐 어떤 게 유형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안 주고 그동안 배운 방식으로 자료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처럼 줄기와 이끌림 해석만 할 줄 알면 실제로 구하는 건 더 쉽다는 거예요. 이해돼? 준영아 잘 듣고 있니? 네. 이번 풀어봤어? 최빈값은 모르겠어요. 최빈값을 못 구하겠어요? 네. 최빈값 뜻이 뭐라고요? 가장 많이 나왔잖아. 근데 못 구하는 이유는 뭐야? 16 2개, 11 2개. 사실은 제가 원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값도 여러분들 좀 구하기 애매하잖아. 그냥 그 평균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평균 구하는 거는 숙제를 해봐. 그거는 하면 되니까 오늘의 메인이 중앙값이랑 최빈값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 건데 그냥 앞으로 가급적이면 습관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세요. 개인적으로 굳이 중앙값을 묻지 않더라도 정리를 먼저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잘 보이잖아요. 정리해 볼 건데 한번 크기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 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원래 이번 문제는 평균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첫 번째 중앙값인데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하나 없나요? 여러분들 위에는 5개라서 중앙이 있었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6개처럼 짝수개면 중앙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혹시 도훈아 뭔가 아이디어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중앙에 있는 2개를 뭐 짝수개일 때는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짝수개일 때는 얘네 둘의 평균이지. 어차피 얘네 둘의 중앙을 쓰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짝수개일 때는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시면 그게 뭐다? 중앙값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시다가 만약에 이게 개수가 짝수개야. 그럼 정중앙이 원래는 없거든. 자, 그럴 때는 지금처럼 얘네 둘의 평균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최빈값 볼 건데 자, 지금 방금 준영이 질문이 딱 제가 원했던 질문이야.
사실 애초에 1번, 2번의 구성이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의문이다? 선생님, 11도 2개 있고 16도 2개 있네요. 자, 이럴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둘 다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이렇게 많이 겹칠 때는 둘 다 최빈값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11, 16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구하는 거 좀 할 수 있겠어요? 느낌 와? 자,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세요? 위에처럼 자료들을 대놓고 안 줘요. 줄기가 입으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 줘요. 그냥 안 주고. 이제 그러면 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필수의 1번 있지. 요거 한번 중앙값이랑 최빈값만 빠르게 구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앞장에서 나열해봐라 했잖아. 그 나열하는 게 전략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잘 안 보이면 다 나열을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만들어, 위에처럼. 그러면 되게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자,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대표값이라는 거예요. 자료 정리하는 거는 초등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건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정리된 자료를 보고 이런 분석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대표를 정하는 거예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평균을 많이 써먹었고 앞으로도 사실 평균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무난해. 근데 이제 가끔 중앙값이란 것도 쓸 때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끔 최빈값이란 것도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그럼 언제 좋은지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좋을 때가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나열해 보셨나요? 한번 써볼까? 자, 5, 6 그리고 10, 13, 13, 17 그리고 21, 22, 24, 28 여러분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값부터. 평균은 집에서 하세요. 오늘 평균은 안 할게요. 평균은 집에 가서 한번 숙제로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 민주야, 이제 중앙값 구했어? 자,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짝수계인데 중앙이 어디 있어요? 자, 짝수계일 때는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구해보시면 중앙값이 얼마나? 요게 15구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사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네 둘의 중앙이에요. 15가. 그렇죠? 15는 얘네 둘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일 때는 그냥 세면 됩니다. 중앙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혜린아, 최빈값은 얼마나 와요? 그렇죠.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나온 걸 대표로 할게라는 거예요. 혹시 문제 풀다가 위에처럼 겹치는 게 있으면 둘 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유제 1번, 2번은 대놓고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대놓고 나온 문제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전되면 이런 게 나와요. 유제 4번 같은 거. 사실 당연히 나올만하죠. 추리 문제가 나와요. 이제는 반대로 유제 4번입니다. 다음 장에 이제는 반대로 우리한테 힌트를 줘. 뭐 중앙값이 얼만데, 최빈값이 얼만데, 평균이 얼만데, 저 자료를 구해봐. 근데 되게 쉽겠죠. 이해만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나 주의하라고 있어요. 주의할 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문제라고 부르는 그 문제입니다. 거꾸로 얘네들을 주고 자료를 묻는. 자, 유제 4번은요. 한번 물어볼까? 재훈아, 풀어봤어? 네. 일단 혹시 A 값을 얼마나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 A가 4에 다 나오셨어요? 이유는 여러분 최빈값이 4래. 제일 많은 게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4가 안 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혹시 그럼 준혁아 정답 얼마나 와요? 오. 혹시 6 나온 친구 없어요? 자, 혹시 6 나온 친구는 왜 틀렸다? 이거 두 개의 평균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하세요. 중앙값을 구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정리 먼저 해야 돼. 보통 시험에 틀려오면 여기는 보통 시험에 안 틀려와. 너무 쉽거든. 근데 틀려오면 이런 사소한 거에서. 자, 여러분들 요거 두 개의 평균 내시면 중앙값이 얼마나? 4가 나오겠죠. 다음 단어가. 요렇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다음 장에 있는 한 걸음 더 문제 보이세요? 뭐 약간 조금 더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자, 다음 장에 한 걸음 더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추리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사실은. 왔다 갔다 문제가 나와. 힌트를 막 줘요. 중앙값은 이거고 평균은 90점 미만인데 그때 될 수 있는 x가 뭐냐는 거지. 볼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44개라고요? 그만큼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클 리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냥 사실 어쩌면 여기는 쉽게 하는 꿀팁, 그냥 이름에서 구하는 방법과 다 들어있습니다. 중앙값. 아, 중앙에 있는 게 대표구나. 정의 먼저 하시고요. 최빈값. 가장 많은 게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장선거가 최빈값입니다. 사실은. 오, 잘했네. 자. 아니요? 혹시 주인? 맞춘 친구도 있고. 어쩌면 시키는 대로 끈을 보세요. 항상 끈을. 민주 풀어봤어? 자, 요런 류의 문제가 약간의 시험 문제입니다. 추리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제가 조금 도와드려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동현이는 4번 수학 시험 봤는데 점수가 92, 88, 85, X점 받았다라는 거죠. 자, X가 뭔지 몰라요. 뒤에 보시면 자, 힌트 첫 번째입니다. 중앙값이 90점이고 어쩌면 이 문제는요, 요 1번 힌트가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몰라. 근데 이제 추리를 해야 돼요. 자, 중앙값이 90점이야. 자, 근데 이제 얘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잖아. 자, 어쨌든 중앙값은요, 항상 정리 먼저 하라고 했지. 그럼 얘네 3개 먼저 정리해보자면 85, 88, 90인데 여기 있는 x가 여러분들 어딘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질문, 이 x가 어딜까요? 여러분, 자, 90이 뒤라는 거 다들 아시겠어요? 이게 먼저 가늠이 돼야 돼요. 선생님, 왜요? 봐봐. 예를 들어, x가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중앙값이 이거 두 개의 평균이지. 그치? 자, 이거 두 개의 평균이 뭐가? 저 90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보시면 결국 뭐야? 저 90점이라는 숫자는 얘네 둘의 평균이 90이에요. 즉 얘네 둘이가 정 가운데 오겠죠. 그래서 x는요 여기다를 추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추리를 좀 해야 돼요. 어디냐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평균이 90점 미만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싹 다 더한 거 나누기 4한 게 90 미만이다. 이런 부등식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치? 그리고 얘를 풀어보시면요. 자, 풀어보시면 x가 얼마? 95보다 작다는 또 힌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다? 결국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x가 몇 개인지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는요 주의할 게 여러분들 자, 질문. 요거는 확정인데 얘가 90이 괜찮을까? 그럼 이거 상관없죠. 92여도 중앙값은 여기입니다. 쟤는 92 이상, 95 미만이라서 결국 92
94, 94 세 개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리 문제가 앞장은 좀 쉬웠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이 돼요. 뭐가 자꾸 이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자, 다시 한번 필수에 대해 1번은 실제로 구하기. 근데 구하기를 몇 번 하기 쉬워요. 해보면. 그리고 필수에 대해 2번부터가 방금 한 추리 문제. 여기 두 번째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 필수의 3번이 이제 무슨 문제냐면, 자, 저 보세요. 5분을 끝낼 겁니다. 대표값은 결국 대표를 정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 그럼 선생님 평균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써. 근데 이제 얘네들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선택하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앞장으로 가보시면요. 여기 앞장에 필기 있잖아. 여기 참고라고 치고 참고. 요 참고가, 자, 한번 여러분 밑줄만 넣어볼게요. 요 참고의 사실은 장점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장점이 뭔지가 요 참고에 나와 있고 이게 필수의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3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구하기, 추리 문제, 누가 더 좋으냐 문제가 나와요. 이 자료는 누가 더 좋으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요, 자 한번 밑줄 볼게요. 자, 여기 써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평균이지만, 즉 평균은 가장 많이 쓰고 여기다가 첨언하자면 제일 무난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잘 우리가 평균 쓰는 제일 무난합니다. 이해돼? 그런데 자, 첫 번째, 중앙값이 좋을 때는요. 이럴 때 좋아요. 다시 중앙값은요. 이럴 때 되게 좋습니다. 언제? 자, 기억하세요. 이거 엄청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얘를 써볼게요. 1, 2, 3, 4, 5, 자, 1억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자료가 6개 있잖아요. 이거 평균 구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거의 중앙값은 얼마예요? 대충 요거 두 개 평균이잖아. 즉 이런 경우는 평균이 좋을까 중앙값이 좋을까? 이럴 때 중앙값이 좋아요. 뭔가 극단적인 게 딱 있잖아. 그냥 외우세요. 극단적인 게 나오면 걔는 그냥 중앙값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게 뭐 20, 30, 뭐 5천 이러면 중앙값을 써야 한다. 왜 결국 중앙값은 양력부터 다 없애져요. 이해돼? 그리고 자 뒤에 보시면 최빈값은요. 여기 써있죠. 최빈값은 뭔가 개수가 엄청 많은데 같은 게 막 겹치는 게 많을 때는 최빈값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럴 때 뭐 2, 3 뭐 이럴 때잖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개수도 많은데 겹치는 게 많을 때 특히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최빈값을 의외로 많이 씁니다. 왜 너네가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겹치는 게 많아요. 이해돼? 뭐 키라던가. 그런 데는 사실 최빈값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반장선거가 최빈값입니다. 왜? 결국 반장선거는 3명이 나오면 3개에서 엄청 많이 나오면서 겹치잖아요. 그래서 반대선거 같은 거. 자, 관련 문제가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막상 보시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자, 유제 5번이 있지. 유제 5번. 자, 한번 주어진 자료들을 보시고 얘는 평균이 좋을까요? 중앙값이 좋을까요? 최빈값이 좋을까요? 문제가 나온다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단점은 몰라도 장점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평균 안 물어보겠지. 평균은 제일 무난하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 말한 중앙값은 뭔가 극단적인 게 있을 때야. 그리고 최빈값은 겹치는 게 많을 때 좋아요. 자, 그걸 이해했다면 도훈아, 이번 문제는 뭐가 좋을까? 아, 중앙값? 그럼 이 중앙값이 좋을까요? 위에 거 풀고 있어. 아, 위에 거 유제 5번. 그럼 뭐가 좋을까? 준혁아. 그럼 이거 최빈값 못하는 거 아시겠어요? 왜? 겹치는 게 많잖아. 특히 우리 반의 뭐 반티 조사 같은 거는 최빈값 못하는 거야. 이해돼? 자, 위에 여러분들 그럼 요게 필수의 3번 문제는 뭐가 좋냐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사실 오늘은요 외우는 내용이 아닌데 이해를 하면 돼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자, 얘는 지원아 뭐가 좋을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평균 가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앙값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스타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늘 대표값 설명 끝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정리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평균을 이미 배웠는데 중앙값이랑 최빈값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처럼 왔다 갔다 문제, 추리 문제가 나와요. 거꾸로 주고 자료를 구하는 추리도 할 줄 알아야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식 같은 문제, 누가 더 좋으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밑줄근 그 특징들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사실 고백하자면 이거 두 개가 다예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되세요. 극단적인 거, 겹치는 거 밖에 없으니까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요, 아까 말한 비움이랑 자, 개념 표현의 84초까지, 또 다음 장의 84초까지, 그리고 유형표는요, 오랜만에 보는데, 자, 유형표는 74쪽부터 자, 오늘 배운 게 78쪽까지 나옵니다. 유형표는 74부터 78까지. 쉽게 말하면 대표값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나오시면 대표값 관련 테스트를 이 시간에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꼭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해보시고 추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바로 이어서 저희가 한번 오늘 테스트 뽑을 건데, 오늘 테스트 범위는